자, 후견인은 법원은 일단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왜냐하면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이유는 제한 능력자입니다. 제한 능력자.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가 아니라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조금만 남아있는 잔존 능력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제일 적합한 사람을 선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80% 이상이 친족 후견인, 현재 피후견인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이 선임될 확률이 제일 높죠. 적합한 자를 후견을 선임한다. 그리고 가족, 친족 등은 전문가 후견도 선임될 수가 있습니다. 전문직 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는 대부분 친족 후견인이 후견인 되기가 적절한 사람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제3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전문직 후견인이 선임되면은 보수 부분이 문제가 있나. 타인에게 사무관리를 맡겼기 때문에 보수를 줘야 되는데 그것이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피후견인 재산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보수 지급에 아주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친족 후견인을 선임하고 부득이하게 제3 다툼이 있는 경우라든지 꼭 친족 후견이 선임되었을 때 오히려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제3자 전문직 후견인을 선임을 하게 됩니다. 자, 후견인은 어떠한 일을 할 것이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선관주의죠. 선관주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항상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선관주의로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서 후견 사무를 처리해야 되고요. 또 역시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됩니다.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자주 방문해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의사를 파악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후견인은 어떠한 일을 할 거냐, 어떠한 일을. 종래의 금치산 한정치산자와 달리 지금은 신상보호가 되어 신상보호. 재산관리 부분은 종래의 금치산 한정치산자와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들어간 제도는 금치산 한정치산자들에 없던 신상보호가 새로 들어갔다. 재산관리 보면은 재산관리 부분에서는 대리권이죠. 대리권, 그리고 동의해 주는 거죠.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동의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범위는 후견의 종류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는데요. 친족 후견인이 많이 선임되다 보니까 대리권도 원래 포괄적인 대리권을 줘야 맞지만은 500만 원 이하의 거래에 대한 대리권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심판할 때 구체적으로 대리권의 범위를 작게 해가지고 정해주고 합니다. 실무에서는. 그리고 신상보호라는 것은 사건 본인의 의료 행위를 한다든지 개호, 재활교육, 주거휴학부 등 신상에 관한 사항에 관한 피후견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럴 경우에는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후견인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술해야 되는데 동의를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후견인이 동의함으로써 수술을 시작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자, 보수는 타인의 사무를 관리해줬으니까 보수를 받는 게 당연하지만은 친족 후견인인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의 보수,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한다. 피후견인의 재산, 피후견이라는 것은 사건 본인 한정후견이라는 성년후견인 그 어르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만 친족 후견인 이럴 경우에는 부담이 없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친족 후견인 경우에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친족 후견인 선임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친족 후견이라고 해서 전행을 할 수가 있나? 그렇지 않다. 대부분 친족 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후견인에 대한 감독이 선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인이 선임되었다? 그렇다면 감독인은 후견인을 감독하는 거죠. 후견인이 재산 낭비라든지 부적절하게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어를 걸 수가 있잖아요. 후견 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 당신이 요즘에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업무를 나한테 보고하시오. 보고와 재산 목록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다. 재산 목록이라는 것은 적극 재산 뿐만 아니라 예금, 부동산, 보험 이런 적극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 적극 재산 목록, 소극 재산 목록을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도대체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위해서 행위를 잘 하고 있는 것인가 심사 감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후견인의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도 있고요. 임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후견인이 재산을 낭비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니까 후견인을 변경해 주십시오라고 변경 청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